치수 변수입니다. 변수 명령어가 존재를 합니다. 변수 명령어가 대략 한 50개, 55개 정도? 대략 그 정도 있어요. 근데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dimStyl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 쉽고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하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거 속성창이죠?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누르면 나오는 속성창하고 주로 이렇게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치수 변수를 사용하면 직관적이라 좋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우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걸로 dimStyle하고 속성창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30,30짜리 사각형을 그렸고요. 제가 치수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치수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치수 하나 넣어 보실까요? 제가 명령어를 적어 봤습니다. dimclrt라는 명령어가 있고, dimclr2가 있고, dimclrd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는 dim은 치수란 뜻이죠. clr은 컬러란 뜻이에요. 색상이란 뜻입니다. t는 문자, e는 익스텐션, 보조선, d는 디멘전 라인, 즉 다시 말해서 치수선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치수 문자의 색상, 치수 보조선의 색상, 치수선의 색상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보시죠. dim clr d 치수선이죠. 1번으로 바꿨습니다. dim clr e 보조선의 색상을 2번으로 바꿨고요. t 문자의 색상을 3번으로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색상이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치수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1입니다. 속성창이죠?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여기에 다 나와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여기 라인의 네로, 즉 선과 화살촉,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치수 문자, 그 다음 자리 맞춤, 단위, 그 다음 보조 단위, 그 다음 공차,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보시면 선과 화살표잖아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첫 번째 dimline color, 치수선의 색상 눌러보면, 자, 색상 바꾼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적용돼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extension line 색상 여기 있네요. extend line color, 여기 같이 바뀌었네. 네. 그 다음에 치수 문자의 색상, 자, 그랬더니 제각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통은 얘를 써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얘를 씁니다. 이렇게 딱 얘만 적용되게끔. 치수 변수를 쓰면 다음 거에 만들어지는 것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치수 변수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역 혹은 광역, 그 다음에 지역, 이렇게요. 그러니까
도면 전체에 들어가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수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적용해주는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에 적용되는 건 dim 스타일을 쓰시면 돼요. 도면 전체에 적용되는 거. 근데 우리 속성창 있죠. 속성창은 한 개씩, 치수 한 개씩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dim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타일 오버리드가 뜹니다. 스타일 오버리드가 떠요. 얘가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치수 변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써서 얘가 이렇게 둘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변수를 써서 얘가 여기에 적용 안 하고 별도로 오버리드 덮어쓰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삭제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띄워보시죠. 저처럼. 보시면 이제 우리가 dim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도면 하나에, 그러니까 파일 하나에 도면을 여러 장 쓰다 보면 축척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치수 변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new, 그 다음에 세커런트가 작업하기란 뜻이 되겠죠. 선택하고 지금 커런트 지금 작업하는 게 IS25고요. IS25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modify 들어가시면 수정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순서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선, dimension line, 치수선, 보조선, 말 그대로 선에 관련된 내용, 심볼 앤 에러, 기호죠. 기호와 화살표. 화살표가 있고 여기 센터 마크 기호가 있고 dim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크 랭스, 호에 대한 심볼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자, 치수 문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치수 문자의 위치, 치수 문자의 정렬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피트는 자리 맞춤이에요. 공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맞추겠느냐. 대체적으로 여긴 손 안 대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use overall scale. 치수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설명하면서 축척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을 겁니다. 치수는 바로 여기 치수 축척에서 적용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공부했었죠. 그 앱리더, 멀티리더도 별도의 축척이 있고요. 얘도 별도의 축척이 존재합니다. 각각 다 축척을 맞춰 주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단위입니다. 주단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 뭘로 사용할 건지.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 단위입니다. 대체 단위. 왜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내가 그린 도면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지 말란 법이 없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도면이 외국으로 나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단위가 같으면 괜찮지만 단위가 다르면 얘를 켜서 그리고 보내줘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 톨러런스.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얘가 치수 공차입니다. 자, 먼저 라인 탭으로 들어가 볼까요? 라인 탭에 올라가면 디멘전 라인, 치수선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치수선의 색상을 바꾸는 항목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치수 보조선의 색상을 바꾸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은 안 바꿔요.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면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어디서 쓰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지우고 자,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치수를 만들었어요. 이때 색상이 하얀색으로 줬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이해되셨죠?
가는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색을 주면 돼요? 빨강색이나 혹은 파랑색 이런 명도가 낮은 색을 주시면 돼요. 보통은 빨강색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종류와 선의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그래야 치수 기입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갛게 적용이 되겠죠. 치수선과 여기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둘 다 가는 실선이니까. 뭐만 바꾸냐면 치수 문자만 바꿔줘요. 문자의 색상만.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문자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라인, 심볼, 텍스트 여기 있네요. 텍스트에 텍스트 컬러가 여기 있죠. 이렇게 텍스트 컬러만 바꿔주시면 돼요. 텍스트에서 텍스트 컬러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선으로 갑니다. 라인 탭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만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안 나나요? 베이스라인, 즉 기준선 치수의 간격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하실 텐데, 자, 카피, 어레이 5개, 자, 지우고, 라이너,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라인 기억나시죠? 이 간격이 어땠나요? 많이 좁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애초에 지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려놓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이 베이스라인, 여기 나와 있는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요. 자,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3.75로 되어 있죠. 이 간격이 최소 얼마요? 6에서 10mm. 자, 8mm. 자, 베이스라인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서프레스라는 항목입니다. 서프레스 딤 1, 딤 2. 그 다음에 서프레스 익스텐션 1, 익스텐션 2. 치수선 억제하기. 치수선 억제하기입니다. 서프레스라는 항목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서프레스,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면 감추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원래 본 뜻은 억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감추기란 뜻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치수선, 첫 번째 치수선 감추기, 두 번째 치수선 감추기. 첫 번째 치수 보조선 감추기,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감추기. 이 서프레스라는 항목은 여기서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모든 치수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속성창을 이용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됩니다. 얘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쓰는데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기계 쪽에서 쓰는데 이런 식이요. X라인 0도 90도.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중심선
로드 센터. 다시 단면선. 자, 제가 레이어를 2개 만들었습니다. 중심선 하나, 그 다음 일반 외형선 하나.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얘는 외형선, 얘는 중심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옵셋 적당히 20mm, 다시 옵셋 50mm. 제가 그냥 적당히 그릴 겁니다. 트림. 자, 이렇게요. 아이고 얘가 아니지. 자, 서클 반지름 50, 그 다음에 선 연장하고 트림.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랭슨 델타 5mm. 요만큼은 20, 그 다음에 반지름 5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원을 2개를 더 그릴 건데,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한번 반지름 20mm, 그리고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반지름 10mm고요. 반지름 20입니다. 옵셋 20mm, 여기서도 20mm 띄우고 똑같이 여기네요. 똑같이 여기네요.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20mm입니다. 똑같이 20mm예요. 이렇게. 이거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문제는 이게 여기는 이제 이게 뭐냐면 플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 어딘가 붙이는. 근데 지금 얘가 외형이잖아요. 외형이잖아요. 얘는 절반을 생략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가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 해칭 처리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요만큼을 끊어버린 겁니다. 요만큼을 여기를 끊어서 여기는 지금 제가 빗근 그린 부분 있죠. 빗근 그린 부분을 보여준 거고 여기는 외형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단면이 되는 거고 여기는 외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해치도 하나 또 필요하네요.
자, 이런 경우, 지금처럼 이런 경우, 여기가 구멍이 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치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쪽이 없죠. 이런 경우 억제를 사용합니다. 자, 옵셋 20mm 여기다가 하나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 자, 치수를 하나 이렇게 기입합니다. 얘는 이제 지워도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죠. 중요한 건 여기가 첫 번째로 찍은 거고 여기가 두 번째로 찍은 겁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치수를 기입할 때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컨트롤 숫자 1을 누릅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시고요.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요 선이 첫 번째 치수,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치수선, 이 부분이 두 번째 치수선.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첫 번째로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문자를 기준으로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과 두 번째 치수선을 감추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를 억제시켜야 돼요. 감춰야 돼요. 자, 살펴보면 선택하고 여기를 살펴보면 라인 앤 에러 선이죠. 여기 딤 라인 1, 2가 온 되어 있죠. 네, 2를 오프 시킵니다. 그럼 여기 감추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보조선도 있습니다. 익스텐션 라인 1, 2가 있죠. 역시 두 번째를 오프 하시면 돼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20mm 되는 지점에 선이 있는데 여기는 단면이고 여기는 외형이라 치수를 생략했습니다. 요 치수 보조선과 치수 문자를 생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럴 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쪽으로 가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이 있고 옵셋 프롬 오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익스텐드 연장합니다. 디멘전 라인 위로. 지금 보시면 치수선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이만큼 연장된 연장선 보이시죠? 바로 요 값입니다. 치수선 위쪽으로 1.25mm 연장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옵셋 프롬 오리진, 옵셋 간격이죠.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점에서 약간 간격 떨어져 있죠. 바로 요 간격을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간격을 바꿔보죠. 3mm. 자, 그리고 OK, 클로즈. 여기 간격 벌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여기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위에 부분. 제가 똑같이 3mm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옵셋 프롬 오리진, 그 다음 여기가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자, 한번 각각 바꿔보시죠. 보통은 이 값들은 잘 안 바꿔요. 이 값들은 잘 안 바꾸고, 여기 원점 간격은 보통 한 1mm 많이 써요. 1mm 많이 쓰고, 여기는 1.25나 한 2mm 정도 이렇게 많이 써요. 바꾸는 사람도 있고 안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골뱅이 30,30. 자,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5개.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심선들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띄우고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카피, 어레이 10개, 그 다음에 치수 레이어를 바꿀까요? 딤, 그 다음에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이렇게 된 치수를 많이 봤죠. 보통 평면도에서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치수 기입한단 말이죠. 약간 떨어뜨려서 이걸 베이스라, 그러니까 옵셋 프롬 오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옵셋 프롬 오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이용한 거냐면,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엔 이렇게 했습니다. 선 그려서 치수 기입하고 지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디파이, 여기요.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하다. 익스텐션 랭스 길이를, 익스텐션 라인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얼마로요? 최소 이 베이스 라인과 같거나 크게끔요. 이해되셨나요? 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과 같거나 크게. 지금 8mm 했으니까 여긴 10mm. 자, 다시 한번 보죠. 라이너 어떻게 되나요? 선이 10mm만 딱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컨티뉴어스 해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치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짧으면 안 돼요. 어떤가요? 여기 길게 여기 비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충분히 길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다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다 길게 돼 버리겠죠. 그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딤 스타일 이번에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베이스 라인보다 길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얘를 6mm로 해보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틈이 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틈이 지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길어야 됩니다. 최소 같아야 돼요. 8mm. 이렇게요. 같아야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최소 이게 같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작게도 해보시고 크게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이렇게 붕 떠버렸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씩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간격을 우리가 8mm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 16mm가 돼야 됩니다. 선택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요. 찾아봅시다. 여긴 여기 있네요. 익스텐션 라인 픽스 랭스, 치수 보조선 길이 고정하기. 얘만 16mm로 바꿔주면 어떤가요? 길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하고 얘죠. 얘는 24mm가 나와야 되네요. 자요. 24mm.
어떤가요?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수정해 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심볼 앤 에로, 화살촉이네요. 자, 화살촉을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 부분. 보통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도 바뀌어요. 자, 확인.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아이고. dim 스타일. 이렇게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도 바뀌어요. 근데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가 안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퍼스트와 세컨을 다 따로따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 따로따로 놉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얘를 같게 하고 싶어요. 둘이 동시에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퍼스트와 세컨의 값을 똑같은 걸 주시면 돼요. 자요. 똑같은 값 줬죠.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라인 자, 2.5mm. 아이고. 자, 이렇게요. 자, 카피. 어레이 5개. 자, 5mm.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삐져나갔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기 그립 붙잡아다가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 옮겨 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나갑니다. 다시 확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그립 클릭한 다음에 미드 포인트 클릭해주면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컨티뉴. 어떤가요? 막 치수 문자들이 다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돼요. 하나씩 선택해서 그립 클릭해가지고 이와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들어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옮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화살표들이요. 얘가 문제가 돼요. 문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자들은 이렇게 움직여 놓을 수 있는데 화살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럴 때 전부 다 싹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1 눌러서 여기 1 누르면 바로 이 부분 에로라고 해서 화살표 나오죠? 네. 전부 다 오비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싹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거 싹 정리해서 뭐로 바꿔요? 도트로 바꿔요. 어디 갔나요? 도트가. 네, 도트로 바꿔요. 근데 도트의 크기가 어떤가요? 너무 커요. 그죠? 도트는 커요. 그래서 도트는 조금 작게 씁니다. 한 1mm 정도 작게 써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거는, 자, 제가 이걸 바꿔놨으니까 화살표로
두 번째 거는 none으로, 없는 걸로. 자, 이해되시나요?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거는 없는 걸로.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화살표로. 이때 얘는 2.5mm. 어떤가요? 쭉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는 이렇게 슬래시로. 그럼 선정리 싹 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선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정리가 아니고 화살표 정리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해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여기 화살촉의 크기요. 에로 사이즈는 화살촉의 크기.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할 때는 2.5mm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트를 쓸 때는 한 1mm 빼서 1.5mm 씁니다. 조금 커요. 도트가 조금 커서 도트를 쓸 때는 1.5mm, 그 외에는 다 2.5mm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센터 마크. 중심선 마킹하는 건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문자. 자, 오늘은 문자까지 해보죠. 자, 텍스트 스타일. 글자 유형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버튼 보이시죠? 얘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 dim 스타일, 아니 스타일 명령어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제가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한글로 바꿨습니다.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지금 만든 거 뜬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글의 유형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글자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 글자의 문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글자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dim 스타일, modify. 여기 draw frame around text라는 항목이 있네요. 얘는 여기서 체크해 버리면 모든 치수에 이와 같이 다 프레임이 들어가요. 이거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치수 하나만 선택해서, 자,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 갔을까요? 갭이. 자, 문자에 있나 보다. 여기 보시면 문자로 들어가시면 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dim 갭. 갭. 아, 갭이 아니고 여기 텍스트 옵셋이요. 이 텍스트 옵셋이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줘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옵셋 있죠? 자, 이 값을 제가 3으로 줘봤습니다. 문자가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값에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가요. 이 값이 치수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치수의 기준이 되는 치수란 뜻입니다. 여기가 기준이 돼서 쭉 가공합니다. 여기가 기준이 돼서 작업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dim 스타일, modify. 얘네들은 굳이 바꾸진 않아요. 굳이 바꿔야 될 이유도 없고,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하고 텍스트 얼라인은 굳이 바꾸진 않아요. 이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되겠기에, 자, 좀 해보도록 하죠.
자, X라인 0도, 그 다음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0mm, 나머지 트림으로 제가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어떤 걸 줄 거냐면 앵귤러를 줄 겁니다. 각도 치수요. 그리고 컨티뉴로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로 수평 치수, 수직 치수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문자입니다. 문자인데 그 중에 여기 문자의 위치입니다. 버티컬, 호리젠탈, 버티컬, 수직으로 문자의 위치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고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버티컬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말하고 호리젠탈은 이렇게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버브를 쓰면 돼요. 버티컬은 어버브입니다. 치수선 위쪽에 문자를 두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여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중간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치수선 중간에 문자를 둡니다. 이게 센터의 의미고요.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빌로우는 뭐냐면 밑으로라 뜻입니다. 치수선 밑에 문자를 두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문자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나요? 여기. 왜 여기가 아래쪽일까요? 세상에는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죠? 근데 아쉽게도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오른손으로 글씨 썼을 때, 오른손으로 썼을 때 치수선 위쪽, 아래쪽 이해되시나요? 문자의 위치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위아래로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란 뜻이에요.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KS는 이 어버브, 치수선 위쪽에 문자를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수평 정렬이에요. 보통 우리 가운데를 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이와 같이 문자가 갑니다. 치수 보조선 앞으로.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at extension line 2.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옆으로. 두 번째 보조선 앞에 와 있죠? 그 다음 위로 갑니다. over extension line 1.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항상 센터가 원칙이니까 센터에다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뷰 다이렉션은 글자의 방향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써지는 거. 이건 당연한 거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글씨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입니다.
예전에 그 무슨 전자기기 그 사용자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놨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기 아랍어 오른쪽에서 왼쪽 글씨라고. 아랍어만 바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냅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호리젠탈로 놓게 되면 문자가 무조건 다 수평이 돼 버립니다. 이와 같이 문자가 전부 수평이 됩니다. 요건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 기본입니다. 치수선에 맞춰서 문자를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이 ISO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ISO 스탠다드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요거 하나가 달라요. 이거 복사해 볼까요? 카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달라요. 반지름 치수 넣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반지름 치수 넣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KS는 이게 아니에요. KS는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치수선과 나란하게 문자가 들어가는 걸 KS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ISO는 유일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얘를 제가 집중해서 설명하냐면, 자, 보시죠. 여기요.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수평으로 꺾어져 있죠. CAT 2급할 때 ISO 스탠다드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조갑을 바꿔셔야, 저값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 그려볼까요? 쉬운 걸로 해서.